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혼인 경력, 직장명, 키, 체중까지. 유명 결혼정보업체 회원 43만 명 정보 통째 유출.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조소녀 비밀이야 드렸습니다. 저형은 비마니아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혼인 경력, 직장명, 키, 체중까지 유명 결혼정보업체 회원 43만 명의 정보 통째로 유출이었습니다. 유명 결혼정보업체에 등록된 회원 43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키, 몸무게, 혈액형, 종교, 취미, 초혼인지 재혼인지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자동차 유무, 안경 착용 여부, 성격, 외모, 자산까지 아주 민감한 개인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업무용 PC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웹사이트에 방문했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해킹을 당한 건데 유출 당시 피해 회원들에게 개별 공지를 안 해서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업체에 가입했는데 가족들에게도 비밀인 몸무게까지 털리고 개인정보는 또 정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게 관리 체계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물론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보다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왜 개별 공지를 안 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극대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하는 날이고요. 보내주신 사연 속 상황에 맞춰서 무한으로 상상하고 떠드는 시간입니다. 상상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베텐 생방송 보면서 함께할 분들 고릴라,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6859님, 다음 주 월요일이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인데 공부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공부하는 법도 모르겠고 베리 라디오 듣고 싶어서 공부 포기하고 집에 왔습니다. 헛!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집에 오셨다. 이거는 좀 물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지만 라디오는 그래도 뭐 꼭 들어야겠다 싶으면 귀에 꽂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법을 모르겠다.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하셔야겠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학원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쓱 가서 하는 법부터 일단 좀 확실하게 해보시고 채팅창에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은근히 공부하는 법 이거 학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을 잘 만나서 터득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확실히. 6379님, 기다렸던 뚠티가 도착했어요. 너무 예쁘고 작가님 그림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합니다. AI한테 요청해서 베텐 부스에서 뚠티 입은 사진으로 합성했어요. 이거 합성짤이군요. 등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정가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아무튼 등에 그림이 좀 많이 그려져 있는 요번 10주년 기념 뚠티입니다. 빨강 모자니까 꼭 정영국 같은데 머리카락이 있어서 정영국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티셔츠 인증 문자가 계속 오네요. 9873님, 형님 베텐저스 티셔츠 주말 라이딩 갈 때 입고 가서 팀원들한테 자랑하려고요. 4095님, 10주년 기념 티셔츠 예쁘고 재질도 좋아서 한 10년은 거뜬히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10년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9990님, 10주년 티셔츠 유희관 캐릭터는 좀 열받고요. 일주어터는 캐릭터인지 실물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 실물의 특징들이 참 잘 살려져 있는 심플한 그림들입니다. 걸레 인증이라고 자꾸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안내장에도 걸레라고 써 있다고 그래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른 알약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저한텐 마운자땡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종이 만화책을 펴서 그림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화책의 소장 가치가 엄청 커지겠죠?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파워 앤들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들이 사는 세상. N4세 앤들이 사는 세상 N4세에 함께할 뿐입니다. 현실에서도 넷상에서도 말 많은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많은 이종범입니다. 네, SNS 계정이 몇 개예요? SNS는 계정 자체는 하나씩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다 만들 때 만들어 보고 땡스타그램 뭐 그쵸 클럽하우 땡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 있죠. X 있죠. 땡튜브 있죠. 또 있습니까? 페이스땡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다 만들어는 놓죠. 그런데 또 그걸 잘 쓰지는 않아요. 다 대부분 초기에 만들죠. 찍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뭔 얘기 하나를 봐야 되니까 작가의 직업적인 특성이 아닙니까? 네. 가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요즘 뭐가 유행이구나. 어떤 거를 말을 하는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원래 친구를 SNS 만나는 비율이 높습니까? SNS 친구를 실제로 만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SNS에서 누군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 진짜 드물어요. 거의 그래요? 없지 않나요, 보통? 클럽하우 땡은 실제로 안 보나요? 그때가 최초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을 만나봤는데 네네. 그 전에는 보통 이제 현실 친구를 거기서 찾죠. 그렇지 않나요? 그 얼굴책 이런 것들은 실제 친구 계정을 찾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학생들 있잖아요, 제 제자들. 그분들이 이제 마파를 자꾸 걸어요. 그럼 이제 그거 걸어가지고 원래 제자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도 보고 이런 거죠. 예. 그래요. 네네. 제자 마팔은 받아주나요? 봤죠? 그 뭐 비싼 거라고. 그렇죠. 마파는 그냥 합니다, 전다. 강의 끝나면 바로 원팔하겠죠? 아니에요, 저 인기 많습니다. 교수님 마팔 해주세요 그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점수 잘 받으려고. 예. 사람 마음을 이렇게 꼬였어요? 예. 어차피 이제 종강하면은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도 안 하고 이제 쓱 네. 아니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또 이제 데뷔 준비하고 만화가 생활하고 하면 이제 또 서로 도울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먹거리군요. 굉장하죠. 몇 년간은 먹거리구나. 상당히 가죠. 거기서 서로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뭐 플랫폼 정보도 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외주도 좀 알아봐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점 어필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학점을 놀랍게도 학점을 신경 쓰는 만화학과 전공생은 거의 없습니다. 학점이 어찌되든 뭐 데뷔하면 짱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어쨌든 그 졸업 학점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근데 진짜 학점 신경을 거의 안 써요. 저처럼 그 성적이란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도 네. 약간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재밌어서 좀 했는데 이 정도 점수? 항의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이거 성적 이의 신청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어요. 교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 예. 그러셨구나. 저 한 번도 그래가지고, 없었는데. 장문의 이메일을 답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뭐래요? 예? 뭐래요? 돌아가 안 돼 돌아가. 그래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건 너의 착각이야. 너무 까칠하게 한 것 같다는 뉘앙스로 항의를. 예. 네네네. 항의는 까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받아줬어요, 그걸 또. 야, 교수님 착하시네. 그렇습니다. 거의 학생들은 거의 그건 학점에 대해서 그건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원고 잘 봐주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네. 자, 김영민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읽는 웹소설 프린스 레이지 프롤로그 도동파 작가님의 말에 이종모 작가님이 샤라웃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 공유합니다. 저한테 상 주신 이종범님이 이 자리를 빌어 샤라웃하겠습니다.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 한 번씩 보시고 재밌으면 많은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 성덕이네요. 제가 이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웹소설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알리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무슨 그 서울 국제도서전 이런 거 심사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웹소설도 이제 하나 타야지 그러면서 슈퍼패스로 막 밀어붙였거든요. 슈퍼패스. 그러니까 각자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있어요. 다 포기해도 이건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어필 타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아셨나 보네요. 어떻게 아셨지? 그래요. 털알단 천혜자라고 하시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용사의 발라드란 작품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안 사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내 건 봐요라고 하신 내 건 안 사도 돼요. 내 건 안 봐도 돼. 하지만 이분 거 재밌단 말이에요. 아 본인 거 안 사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용사의 발라드 네 안 사요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연을 한번 볼까요? 자, 이성재님께서 보내셨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참여한 땡플릭스 공룡 다큐멘터리에서 엄청난 덩치의 공룡이 생각보다 작은 알을 낳는 장면을 봤어요. 둘째를 임신 중인 아내가 운석 충돌이 없어서 인류가 포유류가 아니라 공룡의 인간이나 파충류 인간으로 진화했다면 어땠을까? 사람도 아기 대신 알을 낳았다면 출산이 훨씬 수월했을까? 하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알을 낳아서 가정용 인큐베이터에 넣기만 하면 됐을까요? 출산이 알이다. 그러니까 박혁거세 선생님처럼 산란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피콜로 같이. 예. 피콜로는 입으로 나니까. 피콜로 피콜로는 입은 입으로 좀 나는. 토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박혁거세 선생님처럼 알을 낳는다. 그럼 약간 산후조리원의 풍경에는 알이 쫙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유정란 이렇게 인공 부화기 같은 것들도 있고. 예. 근데 그러면 같이. 출산 10개월 그 10개월 임신하고 낳은 뒤에 또 알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건 뭐 한 8, 9개월 정도로 한 다음에 땡기고? 한 달 정도는 이제 부화기. 뭐가 나을까요? 이 몸 안에 품고 있는 시간이 긴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파손의 위험이 있잖아요. 알 자체가 네. 근데 사실 뭐 달걀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껍데기가 있지만 예, 좀 그렇게 막 엄청 딱딱하지 않은 거 보면 네네. 낳을 때 이미 포유류보다 좀 덜 힘든 거 아닐까요? 이미 안에서는 아이가 어엿하게 다 이제 갖출 거 다 갖춘 상태일까요? 그래도 나올 때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알을 낳아도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똑같네요. 발음은 똑같네. 예. 알 섞이는 사고가 무지하게 날 것 같다. 아니죠. 일단 오히려 딱 태어나자마자 그 알 바깥에 정확하게 기입을 하겠죠. QR 코드. QR 코드 같은 기입을 하겠죠. 삑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섞이면 안 되도록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을까. 바코드 하나 넣고. 그런 식이면은 사실은 편할까요,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런 건 봤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거꾸로 서 있다. 뭐 어디 뭐 걸렸다. 그래서 위험한 경우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바로 잡는 뭐 처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이면은 출산 자체의 난이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형태가 일단 알 자체의 껍데기가 뭐 제가 만져본 것 중에 제일 두껍고 딱딱했던 건 타조알인데 타조는 피지컬이 남다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웬만한 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아이의 그 체구, 몸무게, 체중 이런 거에 따라서 알 크기가 좀 미세하게 다를까요? 미세하게? 아닌가? 그럼 이제 진짜 낳자마자 오히려 이제 그 유연성이 떨어져 가지고 네. 알만큼 이렇게 좀 부피를 보면은 근데 딱 이제 태어났는데 알의 크기가 뭐 베디 같은 경우라면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입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피콜로처럼. 잠깐만. 이렇게 될 수 있죠. 심상치 않다 크기가. 그렇죠. 특난. 예. 근데 만약에 쌍둥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입주자가 둘인 거잖아요. 굉장히 비좁겠다. 노른자 두 개처럼. 그 쌍난처럼 새 쌍둥이다 그러면은 그 좁은 안에 셋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 너무 고역인데. 그건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닌가 알이 좀 크려나? 야, 이거 난각 번호 새겨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분명히 인스땡 같은 데서 그 왜 부활절에 계란 그려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 사진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꾸미기템 닭구가 아니라 알구템이 엄청 팔릴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걸로 우리 신생아 다 꾸며가지고 이제 다들 그 인스땡 SNS 막 올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초췌하게 방금 초췌한 산모가 이렇게 알을 안고 있는 사진으로 잔뜩 올라오고 있죠. 너 어느 양계장 출신이야? 양계장은 너무하잖아. 너도 어느 양인장 출신이야? 그렇죠. 예. 재밌네요. 그래요. 근데 그럼 기준이 뭐죠? 어떻게 품어줘야 되나? 품어줘야죠. 품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뱃속에 품는 게 더 편하잖아요.
뱃속에서 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됐을 때 딱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품다가 이제 딱 태어나는 걸 보는 거죠. 반면 분명히 그리고 그 각인시키고 부화기 분명히 나올 내가 네 거예요. 엄마다. 그치. 내가 네 아빠다. 그거 근데 그건 있겠다. 부화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동시에 해가지고 도와줘서 깰 거 아니에요. 깨지는 순간을 반드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인간의 풍습이 생기겠죠. 그렇죠. 나 출근한 사이에 애가 나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알을 깨는 순간만큼은 엄마 아빠가 같이 무조건 봐야 돼. 그런 종류의 새로운 그러면 알이 깨질 때까지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알큐베이터 기간. 그렇죠. 예. 출산 휴가 플러스 이제 뭐라 그러죠? 탕란 휴가? 탕란 휴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애가 알을 깼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휴가 끝나는 거지. 산불안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 3722님 신경 쓰고 듣고 있었는데 들을수록 말이 안 되네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말이 되는 저희는 게- 신경 안 쓰고 들으셔야 아유, 됩니다. 지금 보내신 사연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신경을 쓰고 듣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음 사연 갈까요? 다음은 유진우님의 사연이에요. 남자라면 한 달마다 머리 자르러 가기 귀찮기도 하고 커트가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내 머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장일 때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게 멈춰주는 버튼이 있다면 버튼을 사용하실 건가요? 한 번 누르면 5년 동안 그 머리 길이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바로 누릅니다. 저도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몇 번 눌러서 네. 그 머리로 계속 입고 20년, 싶어요. 30년 따다다다다다 누른 다음에 연타로. 그렇죠. 근데 그런 거면은 남자들은 뭐 거의 사용률이 엄청 높을 것 같고요. 근데 기장만이에요, 아니면 스타일도요? 네? 기장만 포함이에요, 아니면 그 스타일도 포함이에요? 스타일은 그것까지는 이제 커스텀으로 가야 되고 스타일까지 하면 안 되는 게 한 길이만. 번 샵 갔다 온 다음에 버튼 누르면은 이득이잖아요. 그 기장만. 기장만. 그렇죠. 샵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스타일링으로 드라이하는 걸로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샵 선생님들은 그 먹고 사시고 바버샵이나 미용실 커트 하시는 디자이너들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만 버튼을 대리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누르려면은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똑같이 귀찮네. 그래도 뭐 이제 뭐 5년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는 것처럼 수수료. 약간 무슨 뭐 약 처방비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 여자들 여자들도 많이 쓰려나요? 여자들이 오히려 더 쓸 수도 있나? 아닌가?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옆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탈모 정복이네. 탈모 정복. 그잖아요. 빠지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 기장만 유지됩니다. 그럼 이거 아직 풍성할 때 두두두두두 누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한 몇십년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 돼요? 그거는 모근을 해주는 건 아니고 길이만 유지해 줘. 쓸데없이 까다로워요? 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아니요. 그건 해야죠. 그거까지 극복되면은 아니, 누가 안 쓰겠습니까? 아니 뭐 만약인데 어때? 만약의 사연인데 뭐 어때? 머리가 그럼 공중에 떠 있냐고. 그러니까. 예. 근데 어떻게 그 헤어스타일 뭐 이발소 가세요? 아니면 미용실 가세요? 저요? 네. 저는 미용실을 가죠. 미용실 가가지고 망해 보신 적도 많이 있나요? 옛날엔 많이 망했죠. 옛날에? 옛날엔 많이 망했는데 요즘은 점점 네. 뭐랄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머리를 한 분한테 쭉 저는 해도 한 막 7, 8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죠? 예? 왜죠? 그냥 이제는 좀 머리가 너무 루즈하다.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됩니다. 예, 저는 되게 오래 해요. 근데 떠날 때가 되게 슬픕니다. 슬프죠. 뭔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떠나요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굿인 헌팅에서 네. 그 어느 맷 데이먼 사라지듯이 어느 날 어느 왔는데- 순간 샵을 쓱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 갑자기. 예,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또 연예인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근데 뭐 그냥 이사 가서요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이사 가가지고요 이렇게. 동네로 가는 게 아니구나 애초에. 그렇죠. 다 또 한 군데 몰려 있는 곳이. 연예인들은 다르네요. 예, 숨쉬듯 빼시라고 했는데 7, 8년이라니까요. 이거 배신이 아니죠. 이건 의리죠, 여러분. 7, 8년을 한 군데 다니면 완전 의리 아닙니까? 여자들은 잘 안 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자들은 계속 그때그때 머리 길이나 머리 기장이나 이 스타일 요거 가지고 많이들 하니까. 망한 머리 어떻게? 망한 머리요? 예. 저는 이종범도 있습니까? 숨쉬듯 있었죠. 숨쉬듯? 옛날에- 어디서 잘라요? 저는 이발소 가죠, 이발소. 이발소? 제가- 바버샵?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 그 노인 복지센터가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500원 받고 잘라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예전에 이발을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계속 일을 하시려고 그 복지센터에서 이제 세팅해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를 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주로 리즈 시절이었던 80년대 스타일로 잘라주시는 거죠. 0.5달러. 예, 500원 내고. 미군 부대 바로샵. 예, 그렇군요. 저는 많이 수염도 했죠. 자르나요? 수염 제가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해요. 사실 이발소 같은 곳은 수염이 제맛이잖아요. 바버샵이요. 딱 이렇게 뜨거운 수건 한번 싹 핫타월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죽 끈에다가 칼날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싹싹 하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했었죠. 가면은 아 근데 머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배드 헤어 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오늘 뭐예요? 머리 잘 안 되네, 맘대로 안 되네 이런 날이 있나 봐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용어가 있는 거 보면은 배드 오늘 헤어 데이라고 한다고요? 네, 저 들었어요 누구한테.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들었어. 한국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말이 뭐가 있죠? 예? 머리 망한 날. 머리 망한 날, 머망 날. 그래 확실히 저도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전 볼드 헤어 데이는 용국스님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너무하네. 아 무조건 저 버튼 쓸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앤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의 사연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달려볼까요? 네, 백용기님의 사연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방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에서 그만 좀 끼세요 항의하지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구 때문에 몸싸움이 나서 여객기가 비상 착륙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 사연은 아니고요. 계속 방구를 끼던 승객이랑 옆에 앉아있던 승객 2명이 다 싸움이 나가지고 몸싸움까지 나가지고 이 비행기가 근처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서 이 두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적이 있대요. 항의를 했겠죠, 누군가가? 했겠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옆에 있는 그만 사람 좀 하시라고. 끼던 사람은 그럼 방구 어떻게 뭐. 낀 사람이 왜 썽을 냈을까요? 그- 미안하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할래? 뭐 이러면서 내 맘이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 근데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앉은 채로 비행을 하면 안 되나? 서로에게- 또 화장실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때 나오시고. 예. 야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 코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인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옵션이어야 돼요. 계속 끼는데 냄새는 나쁘지 않아. 뭐 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고 안 끼는데 냄새는 장난 아니야. 그 소리는 안 나는데 후자가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스트레스잖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안 되겠네. 물론 이제 소리를 내면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있죠. 그죠. 날 지금 뭘로 보는 거지? 어, 나한테 맞네. 도전하는 건가? 기분이 나쁜 정도는 괜찮죠. 그게 냄새로 가면은. 식사 상태가 이제 몸과 맞지 않을 때 가스가 더 많이 차가지고 이제 화장실 아예 다녀오면은 좀 잦아들긴 하는데 리셋하는 거죠. 리셋. 예, 그 원흉을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원흉을 놔두고 품고 계속 가면은 근데 실제로 이 비행을 하는 내내 계속 나올 정도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분 그러니까.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딴 거보다도? 천연가스라고 하신 분 있고 뭘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될까요? 계란인가요? 아니면 탄수화물인가요? 기본적으로 황화물 아닙니까? 황화물? 황화물.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황계열 계란이 그쪽이잖아요. 그 고구마는 비행기로 가면은 더 많이 나오나요? 비행기 고도가 높으면. 저거요 저 기압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 그래요? 방구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수능을 3개밖에 안 틀렸는데 그 네.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입시 공부에서 방구의 기재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아있는 지식인데 그죠? 네. 근데 본인이 만약 그런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베디. 제가 끼는 상태예요. 근데 본인이 이상하게 비행기가 떴는데 멈출 수 없어.
캔트 스탑. 근데 아니 뭐 배출해야죠. 근데 그래도 계속 낳는 상황이 산책을 좀 하면서 비행기 제 자리에서만 하면 이제 옆자리 분만 집중 타격을 하니까 골고루 모두에게 골고루 이제 좀 걸어 다니면서 쇼생크 탈출해서 그 흙 뿌리듯이 예. 거의 모든 약간 그 뭐 비즈니스 클래스 쪽도 좀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대등하게 웬만하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좀 모아서 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기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잖아요, 이 손님은. 그래놓고 은근히 또 화장실 가면 네. 좀 그게 잦아들 때가 있어요. 다시 타이밍이 안 맞아요. 다시 그 재흡수를 하죠. 그렇죠. 몸이 준비를 하잖아요. 예, 송구할 준비를 하다가 다시 재흡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타겟으로 하고 네. 그걸 딱 내가 마음 놓고 해야지 이러고 가면 또 은근히 멍석 깔면은 안 떠요. 맞아요. 네. 고하망아리를 엉덩이에 끼자라고 하신 분 있고 소리가 문제가 아니죠. 예, 이건 중요한 건 이제 그 가스의 성분이고요. 더러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좋아요. 뭐 약간 불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자, 강은하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만약에 모든 국민이 평생 한 번은 드라마, 영화에 1초라도 출연을 해야만 한다면요. 사람들은 어떤 장르의 작품에 나오려고 할까요?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은 어떤 게 될까요? 1초라도? 그럼 1초? 대부분 지나가는 행인, 엑스트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약간 병역필 뭐 이런 것처럼 의무로 출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대학교 같은 데서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예.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그럼 실험하러 누가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의무로 학생들한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크레딧을 주는 거지. 채팅창에 3개 나가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1초란- 이거는 1초면은 1초 컷이면은 원하는 배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배역이어도 문제죠. 1초 컷이면. 안오라 나가고 싶어요. 네. 1초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초면은 나가도 안 나가도 문제죠. 처형신 있다라고 하시면 처형신. 1초면 처형되죠. 1초 총알바지. 보통 어. 전쟁 영화에서 1초면 1초 컷이죠. 많죠. 많죠.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 누구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에 네. 도입부의 노르망드 상륙작전 이런 거 보면은 1초 안에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냥. 픽픽 쓰러지죠. 그렇죠. 배성전의 히든 페이스 나가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1초는 좀 근데 배성재- 아쉬울 수 있는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베디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베디는 예. 1초 이상이죠. 왜냐면은 유명인이잖아요. 내 말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니까 예. 군필처럼 이제 출연필 있는 거죠. 아직 미필입니다. 이게 출필입니다. 시네필이네요. 시네필. 그러네. 네. 시네필입니다. 난 출연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이면은 몇 살 때 나가지도 중요한데 계속 미루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노인역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에 한 번. 이거는 작품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왜 저것처럼 왜 있잖아요. 그 무슨 포경 수술처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역으로 아동 배우, 아역 배우로 후닥 출연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냥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나름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쉽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너무 그게 귀찮았던 거예요. 출연하는 게 너무 귀찮았던 거야. 나 회사도 다녀야 되고 지금 월급 돈 벌어 먹고 힘든데 그거를 또 출연을 하러 가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이런 귀찮음 없이 없애주자.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아직 얘가 잘 모르는데 그냥 출연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평생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로 나가는 내가 대본을 받아서 네. 고를 수 있는 역으로만 한정해야 될 것 같고 먹는 역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안 되고 예. 어렸을 때 못 나가고 먹는 역할이요? 먹는 뭐 역할.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칸 셰프 이런 영화에서 이렇게 손님 역할요? 그렇죠. 그런 거 좋죠. 엔진하면 오히려 좋아. 그런 다시 먹고 그렇죠. 괜찮은데요? 어떻게 뭐 영화 출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드라마 출연은 있어요. 어디? 엑스트라로. 엑스트라 뭐요? 그 무슨 드라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인공이 김승우 씨였거든요. 김승우 배우님이 막 통화를 하고 있는 어떤 재즈 클럽에서 뒤에 배경에 라이트라 아니죠? 아니에요. 네.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뒤에 배경에 무대 위에 연주 중인 재즈 밴드가 저였거든요. 재즈 연주 막 하고 있는 그걸 찍었죠. 저는 영화 3회 출연. 그죠. 본인 역. 네. 그 본인 역으로 나갔죠. 배성재 역. 배성재 역. 캐스터로. 배성재 옆에 있고 배성재 역. 이거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종원 작가의 드라마 김승우 씨와 함께한 아이리스? 그거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이리스 아니야? 그 대학로에 있는 재즈 클럽에서 찍었고요. 뒤에서 저 멀리에서 연주 중인 밴드가 있고 그 앞에서 막 통화하는 김승우 배우님 이렇게. 시네필을 했네. 저는 출연했죠. 출필했죠. 근데 저는 이제 수염 때문에 수염이 있는 건 보통 전문가 역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존 윅이다 아니면 뭐 킬러다 그러면은 꼭 전문 무기상 이런 거 있죠. 중간 브로커 뭐 폭발물 전문가 뭐 이런 쪽에 수염 수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면 사극 안경만 벗으면 완전 수염이기 때문에 저 수염용으로 좀 수염 슬라스로 가지 않을까? 어허. 수염 티오. 그렇죠. 찾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진짜요? 작가를 찾아내시면 저희가 선물.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은 뒤에 블러 먹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앞에 왜? 있는 배우가 포커스가 맞으니까 뒤에 아웃포커싱이 됐다는 거죠? 아웃포커싱이 됐죠. 일부러 얼굴을 문댄 게 아니고. 아니죠. 아웃포커싱 살짝 돼 있어요. 예. 저인지 알 수 있지만 약간 아웃포커싱이 돼 있어요. 은근히 찾아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뚠티 주냐고. 뚠티 드릴까요? 어떻게 걸레 받으실 분? 예, 뚠티 드릴게요. 네. 아니 살짝 아웃포커싱이지 저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일 걸요 예. 아마. 대신 2X 라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은요. 권이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만약에 빙의 버튼이 있다면 어떨까요? 빙의는 사람 동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한테 잠시 빙의해서 어디가 아픈지 알아낼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가끔 부모님께 빙의해서 잘 지내시는지 직접 확인하고 올 수도 있어요. 빙의를 한다. 내가 빙의하면 그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살던 원주민은 어떻게 해요? 잠깐 옆에 잠깐 뭐 저기 잠깐 이중주차? 대기실? 이중주차? 예, 대기실. 대기실이요? 예. 이게 바뀌는 건 아닌 거죠? 잠깐 수면 주무세요? 바뀌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바뀌면 곤란하죠. 그쪽이 만약에 안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 괜찮은데? 강탈이잖아. 그거. 이 인생 괜찮아. 그러면은 저거는요. 그냥 이중주차. 잠시 이중주차. 같이? 아닌가? 같이는 좀 이상해. 옆에 벽에 좀 낑겨 있나? 이상해요. 이상하죠. 일단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되는데. 키는 왜냐면 그분이 잡고 내가 있겠죠. 같은 걸 누구랑 보고 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키는 그분이 잡고 있겠죠. 그리고 약간 그거 사전 허가제 해야 돼요. 허가 없이 상대방이 동의를 안 했는데 그냥 빙의 고 해버리게 되면은 뭐 씻고 있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이중인격 잠깐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이중인격이라는 것 자체도 왔다 갔다 하지 한꺼번에 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원래 집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이제 빙의했어요. 근데 원래 집은 어떻게 해요? 잘 때 해야지. 잘라고 누워서. 걸어가다 갑자기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목 꺾일 수도 있고. 예, 잘 때 쓱 해가지고 이렇게 빙의 버튼. 네. 왜냐면 인셉션 할 때 자야 되잖아요. 어디 편안한데 누워서. 네네. 그런 것처럼 빙의 할 때는 동물이 어떻습니까? 동물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우리 집개한테 그렇게 해보고 싶다가 있긴 있어요. 사연처럼 얘가 좀 무슨 생각 어디가 아픈 거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죠. 사실 주변인들에게 빙의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날짐승. 저기 지구 반대편에 예? 아프리카에 왜 꼭 아프리카? 어떤 프라이드의 사자 딱 해가지고 내가 걸어가면 네.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느낌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야생의 사자는요. 정말 대부분의 경우 배고픈 상태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괜찮아요? 배디는 못 참을 것 같은데. 배가 부른 상황이 암사자들이 잡아오지 않습니까? 진상품이 있잖아요. 진상품으로. 예. 근데 생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육회 먹어야 돼 육회. 안 썰었어 그리고. 하이에나한테 당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빙의를 만약 하면은 이제 뭐 상대방이 허락을 받아서 빙의를 했어요.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신체적인 능력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사자가 되면은 네. 진짜 막 날아다니는 거죠. 와, 그럼 난 진짜 세계적인 막 드러머 이런 사람들한테 빙의 보고 싶다. 연주자 이런 사람들 해보고 싶다. 누구요? 뭐 유명한 사람 잉이 많잖아요. 맘스틴? 그 기타리잖아요. 기타리스트잖아요. 기타군요. 그분은 기타입니다. 그 누구지? 조조 거기 메이어. 위플래시에 나온 그분이요. 예. 그분은 이제 배우가 본업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드러머, 뭐 조조 메이어. 위플래시에서 얘기 나왔던. 아키라 진보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최현우 마법사님께 빙의하면 마법을 하실 수 있는 건가? 그거 배워가지고 쓱 나올 수 있겠네요. 가끔 근데 그런 생각이 기술 털어가지고. 그렇지. 예. 근데 더 돌아오면 말짱황 아니에요? 여성에게 빙의하고 싶습니까?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본인은 어때요? 저요? 네. 저는 동물이 좋다니까요. 동물이요. 네. 전 날짐승. 날짐승은 확실히 한번. 맹금류? 네. 맹금류가 낫죠. 그래 참새 이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날짐승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실제로 무슨 테마파크 탈 것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날아다니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빙의 좋네요. 만약에 저한테 빙의한다면 이종범의 빙의한다고? 저는 배성재한테 빙의하고. 저는 싫은데요. 저도 싫어요. 거절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작가가 써놨으니까 해보는 거잖아요. 프로답게 하자고요. 휘파람 한번 불어보고 싶긴 합니다. 아, 휘파람 한번 불어보고 음. 만화를 그리는 그 손. 저는 그림 자체를 진짜 못 그리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손으로 있지. 그림이 그려지네? 잘 그리네?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합니다. 아, 난 배성재의 발성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발성이요? 목을 지키는 그 발성. 저희 그 관심사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꼭 이렇게 대본에 써놓으셨네요. 늑구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늑구를 왜요? 9일간의 탈출 체험하자. 자, 빙의 된 다음에 내가 털 싹 밀고 돌아와야지. 뭐죠? 그 기본적으로 늑구가 되게 면도 싹싹싹싹 한 다음에. 늑구가 되게 배가 고팠던 건 아시죠? 아니 본인 아, 저요? 이종범한테 빙의해가지고 아, 나랑 해서? 다시 되찾았는데 털이 없어. 저는 삭발하겠습니다. 어. 배성재 빙의해서 삭발해야지. 삭발이요? 살을 빼버리고 말겠어 내가. 그거 좋다. 쫄쫄 야, 이거 내가 빙의 다이어트 서비스가 있네. 맞네. 야, 이렇게 되면은 그 김계란 씨나 뭐 야. 이렇게 운동 잘하는 분들은 맞아요. 이게 빙의 서비스로 완전 갑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그 몸을 하루에 1시간씩 정기적으로 비워주시면 제가 운동을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괜찮다. 갔다 오면 하체가 완전 죽어나는 거야. 야, 나 같으면 배성재 100kg 다시 넘겨버린다. 맞네. 내가 배성재에게 빙의를 했다면 여한 없이 먹겠다 진짜. 야. 다 먹고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지. 대신 운동 빙의 서비스 이거 너무 괜찮은데. 대신 섭식도 가능하니까 남의 몸으로. 그러니까 되게 운동 잘하고 살 잘 빼는 분한테 빙의해서 마음껏 먹고 나오는 트레이너들의 거지. 미래 직업이 요즘 사실 그 마운자땡 네. 뭐 이런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이 좀 나와가지고 예. 은근히 불황을 좀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헬스장 업체가 예. 이거 새로운 선생님들의 PT 샵을 넘어서는 그렇죠. 빙의 샵, 빙의 다이어트. 빙의 샵. 야. 다음 갈까요? 다음 갈게요. 강정훈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초등학생 조카 운동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운동회에는 부모님의 계주 시합이들이 있거든요. 두 분이 달리던 도중에 넘어져서 발을 삉니다.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지만 초등학생 아이들 앞에서 포기하기 부끄러우니까 끝까지 달릴 건가요? 아니면 포기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계주하다가 넘어지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꾸준히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네네. 나이도 먹었고 또 약간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애 앞에서 잘하고 싶다. 욕심이 앞서면은 반드시 실수를 하거든요. 예. 뛰어야 된다. 애 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이를 위해서 뭐 인대가 나가든 뭘 하든 그냥 뛰어. 조카면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조카? 조카면 바로 리타이어 해야죠. 조카면? 저 못 뛰어요. 아, 네. 조카 미안하다. 인저리 타임. 선수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카면은 그 조카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삼촌이 그렇지 뭐 시큰둥. 찌찌찌. 우리 삼촌이 원래 좀 그래 이러겠죠. 근데 이제 아빠야. 애가 좀 어려. 그럼 어떡해요? 포복으로 가야죠. 포복으로. 네. 애가- 멋있게 보여줘야죠. 멋있는 게 아니라 애가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상처를 더 주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모습 봐라 아들아 이게 아니에요. 그때 아빠 차라리 하지 마. 그만해. 쇼트트랙에서 옛날에 북한 선수가 일본 선수 넘어뜨리듯이 내가 넘어질 때 다 같이 우당탕 넘어지면서 야 진짜 스포츠맨십 다 얻다 버렸다. 이거 애 운동회에서 그래야겠습니까? 야, 그 완전 그냥 클레멘타인 개주편이라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는 거죠. 아빠 일어나. 야, 이거 달리기는 근데 네. 좀 잔인한 시합이네요. 그러니까요. 애 앞에서. 근데 부모님을 달리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근데 운동회에서 아이들 뭐 줄 세우기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순위를 안정하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한테 뭐 패배감을 안겨주면 안 된다. 뭐 정서적인 그런 문제 생각하면서 운동회를 안 하거나 소음을 내지 않는 운동회를 하거나. 소음을 내지 않는 운동회는 뭐죠? 응원전이 없어요. 소리 주변 아파트 초품화들 시끄러울까봐. 그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가 그 블루투스 헤드셋을 끼고 클럽에 가는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가끔 그거는 한강 가면 그거 하는 분들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다들 정신없이 춤추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건가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섭죠. 아니 그 광기잖아요. 광기. 되게 무섭대 나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운동회에서 소리가 없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되고 무음으로 요즘 응원하는 거야? 무음 운동회를 하거나 그리고 순위를 안정하는 운동회를 한다 그러는데 순위를 안정하는 운동회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올림픽도 무순위 올림픽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냥. 그렇죠. 수건 돌리기. 레크레이션이 얼마나 피 튀기는데요. 수건 돌리기 이런 네, 거. 거기 뭐 이렇게 상품 맞네. 같은 거 걸려 있으면 맞네. 눈 뒤집고 싸우거든요. 근데 운동회에서 확실히 등수 같은 거 없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뭐가 있죠? 그렇죠. 사실 운동회는 어떻게 보면 그 유소년 스포츠인데 그죠. 스포츠라는 거는 뭐 이기는 법도 배우지만 잘 또 지는 법도 배우죠. 또 배우는 곳이니까 그건 맞아요. 확 터트리기도 그러면 모두가 동시에 던져서 팍 터지고 근데 저는 경쟁이 너무 심한 것도 문제지만 경쟁을 완전히 없앤 사회도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역시 수능 3개 틀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뒤로 줄 서라.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패배하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져도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 딱 그거 이제 운동회 정도에서 배우는 게 좋죠. 그렇죠. 수삼틀의 이야기였습니다. 와 진짜 수능 3개 틀린. 경쟁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자, 배성재 10 N사세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3722님 두 분의 말도 안 되는 말 재미나게 듣다가 이제 퇴근합니다. 수고하세요. 왠지 다시 안 올 것 같은 마지막 그러게요. 인사를 남긴 것 같은 약간 느낌. 이건 굿바이 인사인데요. 자, 내일 저희 생방송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종원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